자연계에서 모든 무기가 속도나 힘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닙니다. 호저는 단순하지만 매우 효과적인 방어 체계, 즉 수천 개의 날카로운 가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정도만으로도 가장 가공할 만한 포식자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호저와 최상위 포식자들 사이의 놀라운 대결을 함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사자가 초원의 왕일지는 몰라도 호저 앞에서는 최상위 포식자들조차 신중해야 합니다. 아프리카 사반에서 장관을 이루는 만남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자 무리가 여러 방향에서 압박하며 접근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호저는 털을 꼿꼿이 세워 자신의 몸을 날카로운 가시로 가득 찬 방패로 변신시켰습니다. 무모하게 공격하던 수사자는 즉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호저의 가시에는 뒤로 향한 수천 개의 미세한 갈고리가 있어 사냥감의 몸에 박힌 후에는 뽑아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사냥을 고통스러운 경험으로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초원의 고요한 밤 아래 7마리의 사자가 호저 한 마리를 구석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밤 식사는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사냥꾼들이 포위망을 좁혀오자 호저는 가시를 부풀릴 뿐만 아니라 꼬리 부분을 끊임없이 흔들며 위협적인 바스락 소리를 냅니다. 속이 빈 꼬리 깃털들이 서로 부딪히며 만들어내는 특별한 경고음은 가까이 다가오는 자는 누구든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신호입니다. 소음과 날카로운 가시에 위협을 느낀 사자 무리는 주저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초원의 지배자들은 사냥 의도를 포기하고 맙니다. 호저처럼 사십시오. 남을 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만만한 상대가 아님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말입니다. 뒤에서 호저를 덮치는 것은 현명한 포식자의 행동이 아닙니다. 그래서 경험 많은 포식자들은 보통 상대를 뒤집어 놓을 방법을 찾습니다. 부드러운 배 부분은 호저의 몸에서 가장 보호가 덜 된 부위입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방역하는 날카로운 가시덩어리를 그 자세로 만드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른 임무입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냥이 포식자가 결정적인 일격을 가하기도 전에 끝나는 이유입니다. 무엇이 표범으로 하여금 호저와 같이 위험한 사냥감을 노리게 했을까요? 먹이가 부족해지면 노련한 포식자들조차 위험을 감수한 사냥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공격 각도를 찾기 위해 계속 주위를 맴돌던 표범이 마침내 탐색을 위한 공격을 가합니다. 하지만 도망치는 대신 호저는 갑자기 포식자를 향해 뒤로 돌진하며 자신의 몸을 무기로 변신시킵니다. 방역의 일격을 정면으로 맞은 표범은 즉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표범은 달려들어 호저의 목을 단단히 낚아챕니다. 마침내 포식자는 먹이를 얻지만 전투가 끝난 뒤에도 몸에 박힌 채 남아있는 날카로운 가시들이 그 대가입니다. 크루거 국립공원에서 표범 한 마리가 가시돋친 목표물 주위를 인내심 있게 맴돕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3만) 개가 넘는 가시들이 호저의 몸을 움직이는 요새로 만들어버립니다. 다가갈 때마다 표범은 발, 얼굴 혹은 몸에 날카로운 가시가 박힐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사냥을 누구도 원치 않는 결과로 끝낼 수 있습니다. 자연계의 깡패라 불리는 라텔꾸 로소리조차 호저와 마주하면 신중하고 주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공격성은 대개 많은 상대 앞에서 우위를 점하게 해주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공격을 가할 때마다 두꺼운 피부층에 깊숙이 박히는 가시들로 인해 그들은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호저의 가시에는 독이 없지만 찔린 상처는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결국 라텔조차 모든 상대를 고집과 끈기만으로 굴복시킬 수는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비단뱀은 보통 치명적인 조이는 힘으로 사냥감을 쓰러뜨립니다. 하지만 호저를 상대할 때는 조이는 몸통 하나하나가 도박입니다. 힘을 쓰면 쓸수록 스스로를 날카로운 가시, 더미 속으로 밀어 넣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상대를 선택했을 때 포식자의 그 강력한 힘은 오히려 치명적인 약점이 됩니다. 모든 동물이 호저를 건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실수에 대한 대가가 얼마나 큰지 잘 알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 초원의 밤, 하이에나, 무리의 굴, 바로 앞에 호저 한 마리가 갑자기 나타납니다. 수적 우위를 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식자들은 거리를 유지합니다. 호저는 방어용 가시 층을 꼿꼿이 세우고 침착하게 앞으로 나아갑니다. 결국 하이에나 무리는 상대가 떠나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호주의 야생 땅에서 작은 생명체 하나가 포식자들의 계획을 뒤흔듭니다. 가시두더지는 이곳에서 가장 느린 동물 중 하나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코 쉬운 먹잇감은 아닙니다. 그들의 가시는 약 5cm에 달해 접근하는 매 순간을 위험천만한 도박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방어용 가시층을 꼿꼿이 쓰면 효율적인 무리 사냥꾼인 딩고조차 공격할 틈을 찾지 못합니다. 포식자들은 약점이 없는 상대를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사자무리가 버팔로 떼를 추격하는 순간 불청객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작은 천상갑 한 마리가 사자들의 영역 안으로 파고든 것입니다. 호기심은 사자들로 하여금 사냥을 잠시 잊게 만듭니다. 천상갑은 온몸이 거대한 비늘층으로 덮여있는 세계 유일의 포유류입니다. 초원에서 가장 강력한 포식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동물은 사자들을 완전히 무력하게 만듭니다.
자연에서는 때로 효율적인 방어 능력이 공격적인 힘보다 더 큰 가치를 지닙니다. 호전은 가장 강력한 포식자들조차 존중하는 방어 체계를 갖추고 수백만 년 동안 생존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서식지 상실과 인간의 무분별한 확장은 그들이 고향이라 부르던 야생의 공간을 점점 줄여가고 있습니다. 자연 생태계가 사라지면서 수많은 종이 불확실한 미래에 직면해 있습니다. 야생 동물을 보호하는 것은 단순히 개별 동물을 구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구상의 모든 생명을 지탱하는 자연의 균형을 보존하는 일입니다.